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거래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 시장은 이제 긴 휴가에 들어갑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한해서요. 자, 하지만 다른 나라 시장들은 또 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이슈들이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설 연휴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체크해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물줄기를 알아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목선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해피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도 2월부터는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근데 선생님 2025년 2월부터가 아니라 1월 31일부터 화이팅이죠. 1월 31일부터?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근데 우리가 일단 오늘 이제 장 마감 금요일장에 비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출회될 거다라는 공포가 많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기대치를 올리면서 미국 증시 올라가고 우리 증시도 오늘 그 흐름에 따라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엔캐리 청산 물량에 대한 공포를 좀 내려놓고 왜 내려놔? 내가 해지라면은 우리가 대응 못하는 가닥에서 쉴 때 공격하지. 근데 우리 쉴 때 하락해도 우리는 어차피 금요일장에 뭐 다른 나라 증시가 하락했다가 올라왔을 때 개장하면 우리는 올라온 것만큼 해서 또이또이로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쉴 때 미국 부러지면 어떡할래? 부러졌다가 우리 개장하기 전에 다시 올라오고 계속 부러지면. 응? 그런 것도 상상하자고.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쉴 때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해. 네. FOMC가 28, 29일에 했으니까. 동결해버리면. 동결해버리면. 응? 그러니까 가장 나쁜 시나리오.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 응? 그런데 오늘 딱 보면 일본이. 별거 없네. 그러면서 뭐 급등하는 종목도 막 하고 이게 위험한 거야 오히려 실전에서는. 아니 선생님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왜 그게 위험해요? 이제 월요일부터 보자고. 이제 결정 났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위에나야. 그리고 10년짜리 국채 금리야. 엔화가 아니라 위에나요? 이제 엔화는 이제 결정 났잖아. 이제 상대의 변동성이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갖다리에서 위에나가 변동이 어떻게 주나. 그리고 연준이가 이제 그 트럼프가 계속 이나 했는데 연준이가 그 파월이 너 그냥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갖고 동결시켜버려. 그래서 갑자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또 튀어. 그러면 기술주가 또 급락을 해. 응? 그러면서 완전히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엔화 강세로 가는데 원은 약세로 가버려. 그래갖고 우리가 쉬는 그 4일 동안 한 2,30원 튀어봐. 우리가 1,487원대 오히려 1,500 가는 것보다 1,420, 230원까지 눌렀다가 여기서 튀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다음 주에 다 나오면 어떡할래? 4일 동안. 근데 4일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냥. 근데 BOJ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환율은 오히려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요일부터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 동결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계속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하를 해줘야 돼. 기술적 올라야 돼. 그게 다 해피한 쪽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아무 짓도 못할 때 2,30원 튀어갖고 금요일날 딱 왔는데 샤 해봐. 그럼 시작부터 공격당하면 어떡할래? 지금부터는 위치가 SK하이닉스 위치가 위험한 위치야. 삼성전자 때려봤자 뭐 얼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10% 부러지는 파동이 나오거나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주 그러면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하방을 공격하려면 SK하이닉스하고 2차전지 투매. 2차전지 투매. 그게 더 공포지. 이렇게 삼성 SDI 뭐 이런 것도 쭉 빠지는데
거기서 더 투매가 나오는 실적 쇼크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60에서 2550까지 왔어. 네. 이거 그대로 100포인트를 월요일과 일주일 만에 먹히면 어떡해? 근데 2차 전지주가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실적이 안 좋아요. LG 엔솔도 오늘 실적 발표했고 또 삼성 SDI였나? 뭐 배당 못 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실적이 안 좋을 건 다 예상을 했고 지금이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바닥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공격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 그건 물어볼래. 근데 그 위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면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을 할 때 그게 지수 연동성이 크니까 큰 힘을 발휘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숏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치는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카고에서 배운 게 심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 거를 공격하라. 그럼 신저가 내는 걸 더 신저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에코프로, 삼성, SDI, 엔솔. 근데 엔솔은 EWI에 편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엔솔은 그렇게 그 외국에서 공격할 때 대상은 안 될 수 있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든지 요새 LG, 애플이 이제 막 끝나. 그럼 LG 이노텍이라든지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신저가를 공격하는 방법 하나. 그런 거는 10%통 빠져.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12월 9일 날. 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그때 투매 나오잖아. 그래서 완전히 그냥 수직 급락을 만들어 버렸잖아. 반대 매매 나오거나 투매 나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은 그래서 이럴 때 담보 부족이 나와 버리는 거야. 그냥 깡통 담보 부족이 거기서 나와 버리는 거야. 여기서 5% 10% 빼는데 그동안 물렸던 사람이 여기서 간다 하다가 여기서 통 빠져서 강제 매도가 나가는 CFD 구자나 이런데 그런 걸 유도하거나 아니면 가장 잘 나갔던 놈 두들겨 패는 거야. 그게 SK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발표 얘기 나오면서 실적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HBM이나 이런 쪽으로만 보면은 반도체 부분만 보면 실적이 훨씬 더 앞선다. 그러니까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어서 10% 20만 원 깨도 그 데미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그 소부장 급등했던 것들이 요거 10% 빠질 때 20, 30%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면서 어쨌든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소부장주들 지난주까지도 또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게 좀 우리 증시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리를 그 공포에서부터 좀 안도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단 예로 퀄리타스 반도체 130%였어. 130%. 바닥대 엄청 올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 탔다 샀다 간단히 해서 이 빈집털이를 5,880원이야. 네. 14,000원까지 땡겨버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10% 빠져. 이거 갑자기 하중권 칠 수도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HPSP도 추가 더 때려라. 그리고 그거를 하나 비전으로 가자. 한화 비전? 얘는 하나 인더스트리. 한화 비전은 그거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번에 그 먹거리 관련돼서 어디랑 지금 분쟁 있는. 뭐가 왜 거기서 아닌가? 왜 먹거리가? 한화그룹. 하나 그 한미 반도체하고 소송 걸고 막 하는 기업이 그게 하나 비전, 하나 인더스트리.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사라 그랬어.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일 때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인하한다면? 인하하면 이제 갖다 해서 그냥 시장 그냥 반영이지. 지금 인하를 생각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시장 올라가고 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동결시키면은 엔비디아 부러진단 말이야. 응? 엔비디아도 내가 하지 말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이나 로봇주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요번에 엔비디아 우리가 귀신같이 저점 잡아드렸죠. 130불. 네. 지금 147불이야. 수익률 몇 프로인지 알아? 13%야. 그게 어딘데? 우리나라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순식간에 오킨스 전자는 더블까지 보내고. 오 맞아요. 오키스 전자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빈집 작년 12월 달에 그 다 털린 거를 내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 했잖아. 이 바닥 선수들이 많이 다쳤다. 그래서 3, 3, 5, 이 머리 털띠 메고 자금을 모아서 어디서 골방에 숨어갖고, 투자 조합이나 지네들끼리 모아갖고 머니게임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블 보내나 봐라가 12월 달에 말이 안 되시겠지만 시장 좋아 보니까 눈이 빨개갖고 그냥 이렇게 이갈고서 뭔가 응집하는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한 2,300개가 보인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해드렸어.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현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몰라. 그런데 증권맨 영맨도 몰라. 이 바닥에 타짜들 집단들이 있어. 응? 그런 사람들끼리의 머니게임이 딱 보니까 지금 12월 9일 기준으로 네.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나? 네. 어때? 종목별로 그 툼에 나왔던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가 5,800원짜리 14,000원. 그 다음에 우리 그때 12월 달에 또 캔코아 그 전화사채 갖고 급락할 때 어떡합니까? 손절해야 됩니까? 그때가 7,800원이야. 네. 내가 더블 갑니다라고 했어. 적어도 13,000원이나 15,000원 사이 오면 그때나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거의 장중에 캔코아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 다 때려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모펀드나 투자조합 마인들은 일부러 죽여갖고 털어갖고 여러분들 그냥 공포 만들어갖고 모은 다음에 오늘같이 급등시켜놓고 팔아먹는 거라고.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급등한 다음에는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투매해서 여기서 걷어. 그래놓고 이 급등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흔들어서 팔아먹어. 흔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구동성으로 주도주라고 다 떠들어. 뭐 하나오션이든 조선주든 기자든 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박스에서는 10에서 20%짜리라고. 마치 한미반도체 내가 15만 원대부터 하지 말라 해드렸거든. 이때 다 소부장 난리 쳤던 때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2만 원 더 가고 이게 여기서 7만 원까지 죽여버리잖아. 이런 논리가 여기서 올려놓고 팔아먹는 사이클.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아직 여기서 글쩍글쩍거리고 다음 그림. 그래서 오늘은 북방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소부장이나 5G에서 못 간 것들, 이런 것들만, 심지어는 요번에 전번 시간에 구제역이나 이 먹자에서도 한번 할 거다 그래서 사조오야 오늘 올려놓고 급락시키잖아. 그런 것들이나 사자. 오히려 이게 지수 빠질 때 올라갈 거고,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만약에 엔캐리 청산 안 나오면 계속 순환이 돼. 그러면 형님하고 쉴 때 아우 따라와 너도 이런 장이 나오는 거야. 같은 테마 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기술주가 부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은 테슬라, 엔비디아 부러지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럴까? 변동성 전략이 나오는 거야. 아시아 해지들이. 그게 다 중국계들, 싱가포르에도 홍콩이나 영국계 요런 우리나라를 갖고 노는 집단군들이 있어. 네. 걔네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숏을 걸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오늘 금리 인상했어. 이제 빌미를 준 거야. 공격의 빌미를 줬어 이제. 그러면 공격 앞으로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미국이 금리 인하 같이 해주고, 또 기술주 안 부러지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판 안 싸우고, 이러면 이거는 연장선가 가는 거야. 그러면 키 맞추기가 나오는 거지. 소부장주에서도 1등 간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퀄리타스 반도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 때 컨텍이나 이노스페이스나 미테산의 루미르나 요 키 맞추기가, 이게 키 맞추기가 30, 50이거든. 네. 그런 장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빌미를 줘갖고 환율 변동성이 갑자기 나와서 조단위 매도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급등했던 걸 죽이면서 다른 섹터 가는 거지. 요새 가장 위험한 게 섹터의 이동이야. 갖다 예를 들어서 요새 화장품 얘기하니? 뭐 갖다 얘기해서 또 뭐 그거 뭐지? 저기 뭐 살 빠지는 거. 위고비. 그런 것도 얘기해? 얘기 안 한다고.
지금 실제적으로 독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확산돼.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작년에 11월 달에 주도했던 것들도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뭐 조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딩 오히려 작년 계엄 때 또 윤석열 대통령 정책 관련주로 원전주 어떡합니까? 이제 트럼프 주도주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의 3배, 5배 큰 사람이 마케팅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급등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갖다 해서 여기서도 키 맞추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주, 우주항공, 그 다음에 원전주 가만 보면 작년 12월 달에 그 공포를 다 극복하고 완전히 이제는 트럼프 수혜주, 머스크 수혜주가 돼버린 거야. 그때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 미국이 그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어준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 변동성은 시간 지나면 미국이 다 커버해줘서 장기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대로 믿고 집중하신 분들은 그렇게 급락할 때 오히려 더 샀거나 견뎠을 거고, 그때 이거를 손절해갖고 딴 거 가신 분들은 또 역사이클 걸린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먹을 게 없다. 여전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괜찮아. 금리에 그럼 100포인트 더 가. 근데 100포인트라니 2550에 2650. 시가상위 정보도 3% 5%짜리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고. 가장 짙다는 게 삼성전자. 2360대 53,000원. 지금 또 1,000원 정도 차이? 돌아버리는 거지. 작년 그 12월 9일 날 기준으로 내가 시가상위 30개를 왼쪽에 놓고 오늘 오른쪽에 놓고 딱 비교해 봤어. 네. SK 하이닉스 투자한 사람이 최고고 다른 것들은 중소형주 한 거에 내가 왜 이걸 들고 있었을까? 현대차, 기아, 징글징글해. 셀트리온, 네이버도 20만 원대 가성비 없어. 그리고 그동안 또 작년도에 급등했던 것들은 오히려 카카오는 47,000원에서 오히려 10,000원을 빼고.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하고 여기에서 롱숏의 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지수 단 여기서 100포인트 더 가봤자 삼성전자만 떼기면 어떡해. 그 SK하이닉스가 선생님 그때 20만 원 넘어서면서 또 비율 매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지. 우리는 18만 5천, 19만 5천 원에 이미 팔고 이게 20만 원 넘어가면 요거 갖다 해서 19만 원에서 22만 원이야. 10에서 15%야. 그럴 때 중소형주들은 30, 50 어떤 건 100% 하니까 글로 이동하는 게 낫다라고 전략을 짠 거 아니야. 그게 다 이제는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공격 대상, 이제 24만 원 간들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HPSP, 한미반도체, 네. SK하이닉스는 매매 대상에서 제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조정하더라도 그냥 박스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22만 원을 기준으로 빠져도 10%, 올라도 10%. 이게 최적의 코스야. 요렇게 한 원형 천정형을 한 2, 3개월만 만들어주면 소부장들 중에서 아직까지 못 간 것들. 이제 제2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나 마이크론. 만원대에 이게 또 15,000원이나 2만원도 보낼 수 있다고. 네. 분할시키고 나서 뭐 하든 전에 하든 이런 것들에 남아있는 머니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대장이 죽어. 대장이.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110 가면서 우리나라 완전히 롱숏이 될 때. 그거가 가장 나쁜데 그거는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국제 정세, 그 다음에 환율 10년짜리 동향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나오는 빅데이터. 근데 중국 증시도 2월 4일까지 쉬잖아요. 쉬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 아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 딴지 걸 때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은 중국은 미국 무시하기 전략. 막 싸우자 그러면 안 싸워. 나는 나 우리 자체 뭐 할래. 그리고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 보고 들어가서 아부하고 막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지. 그 팝 가수의 제일 유명한 그 스위프트인가? 응? 유명한 미국 전 세계적인 거 중국 초청하잖아.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아웃시키고 해리슨 밀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이 중국이. 근데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젠슨 왕도 트럼프 취임식 때 안 가고 중국 간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 거지. 그럼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오히려 TSMC가 이제 급등하겠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냥 박스. 그리고 AI 지금 스타게이트 전략도 보면 또 트럼프와 그 옆에 그 손정희 회장, 네. 그 다음에 그 완전히 그쪽 관련된 마피아들 있잖아. 피터의 마피아들. 그런데 머스크가 딴지 걸잖아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력 싸움 같아. 응? 권력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 유아 파이어 하는 갈등 구조 나올 때 이러면 또 골 때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취임했는데 와 공신이잖아요, 공신. 근데 트럼프 스타일이 이 둘 다 강한 사람이야. 누가 하나 굽히진 않아. 굽히지 않아. 그러고 열받게 하면 너 유아 파이어 할 사람이라고. 근데 그럼 머스크가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태세를 전환하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안 돼 갖고 이거 저거 이거 안 돼가지고 배짜라 그러면 완전히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도 때려 맞아. 뜻대로 안 돼. 다른 데다가 막 그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배짜라 전략으로 가.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될 거를 대비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나 이런 정책 방향 중에 머스크의 입김이 큰 거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든가 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머스크 트레이딩이야. 그런데 우주 뭐 스타링크 스타링크 로봇, 5G 휴머노이드 그거를 오늘부로 현금을 많이 시켜줬잖아. 그리고 31일 날부터 3월까지 안 싸워야 돼. 어느 하나가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로 대들면 안 돼. 근데 뉴스에 머스크가 AI 그쪽 관련해가지고인가 트럼프하고 이견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공격하는 쟤네들 돈 없어 이렇게 하잖아. 아직 트럼프로 다이렉트로 들이받지는 않잖아. 쟤네들 돈 없어. 말빵구야. 넌 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자꾸 트럼프가 이쪽만 바라보는 거야. 지금 트럼프도 대단한 사람이 지네들 돈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삥 뜯어갖고 와서 투자해갖고 무슨 프로젝트니 무슨 돈이니 다 메이드 인 들어와서 투자해. 손정이 더블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현대차 그룹도 현대제조 10조 짓겠다든지 또 심지어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도 가는 거야. 뭐 일단 공장 뭐 여러 가지 아니라 본사를 이전해 버리는 거야. 그 루머 돌았다. 진짜요? 2월 5일 날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 컨퍼런스 콜 때? 아니 2월 5일 날 법률 리스크 해결이 안 돼. 안 되면 버리고 가겠다. 골 때리지. 그러니까 풀어줘야 돼. 와. 그래? 루머죠? 루머야지. 근데 너무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하면은 삼성 이렇게 어. 약간 자부심 있잖아요. 국민들도 외국 나가서 핸드폰 쓰고 보면. 거기에 내가 장기적으로 인텔을 자꾸 매수하자는 게 그거야. 큰 그림으로. 메이드 인 반도체는 인텔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인텔 아니면 TSMC를 끌고서 미국 본토로 끌고 오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 네. 그리고 시진핑한테 대만 줄게 이게 이 시나리오거든. 네. 그래서 대만이 홍콩화가 되는 거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도 약간의 홍콩화 전략. 이게 제일 끔찍한 전략이야. 끔찍하네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팽시키고 청원이 만난다겠다고 하는 것도 큰 그림으로는
김정은은 왜 다시 또 소환시킬까? 선생님, 그리고 북쪽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인텔을 매수하자는 게 인텔이란 주가를 우리가 그냥 사자는 거예요? 인텔을 뭐 그 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거는 뭐 엔비디아였나?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엔비디아도 될 수 있고 머스크도 될 수 있고 삼성전자도 될 수 있어. 삼성에서도 인텔을 탐낼 수 있다. 아니, 그런 전선으로 합병해서 반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삼성 잘해봐라 그러지만 네. 삼성 물먹이는 거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약 올리고 물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외국인들 계속 때려버리고. 이거를 국면 전환하려고 그러면 뭐야? 미국에서 트럼프 손잡는 수밖에 없지. 그 전략 나오면 그럼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 법률 리스크. 그게 하나의 명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징후가 있거든. 거의 그 2015년, 2014년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시고 2015년부터 거의 뭐 식물인간 되실 때 이제 삼성 SDS 상장시키고 에버랜드 상장시키면서 그 사이에 삼성물산 누르기 위해서 레미안을 안 짓거든. 그런데 이제 한남동 레미안이 났잖아. 이게 또 하나의 징후 신호탄일 수 있거든. 레미안을 다시 브랜드화 시켜서 특화시키는 게임. 그리고 이번에 현대건설은 쇼크 나왔는데 그때부터 24,000에서 7,000원을 솟구치는 에너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금리 인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현대차 그룹이나 삼성 그룹의 거버넌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건설주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버넌스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실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올라가고 BPS 했더라도 말이 안 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올려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든지. 그리고 전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 하지 마자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전에 최근에 이제 11만 15년 사도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거버넌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12만 원짜리가 이게 한 주가 두 주 된 주식이거든. 네. 그럼 12만 원이 곱하기 24만 원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게 정의선 회장 지분이 제일 많아. 두 번째가 현대호텔. 이제 이 순서로 지금 뭔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의미하진 않다. 현대차 봐봐. 그 인도 그 IP하고 뭐 26만 원이야. 그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지, 엄마. 지금 20만 원, 21만 원. 요번에 최근에 10% 정도 올랐었어. 22만 원. 그때도 심지어는 얘가 왜 때리느냐. 계속 눌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이게 갖고 와야 돼.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현대글로비스 올랐지. 네,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그럼 현대글로비스는 11만 원에서 15만 원. 박스야. 이거 마치 현대오토에버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현대글로비스 반팔아 갖고 그동안 좀 쉬었던 현대오토에버로 가라. 이게 순서. 아니면 완전히 거덜낸 제2의 현대제철이 이제 현대건설 같이 갑자기 3만 원이나 3만 5천 원 튀어오르는 타임 노려서 네. 현대제철을 가라. 이게 거버넌스로 접근한 거지.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로 접근한 거 아니거든. 현대 모비스도 오늘 4% 올랐거든요. 현대 글로비스보다는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런데 현대 모비스는 26만 원, 22만 원 박스야. 그럼 또 상담 왔어. 그럼 현대 모비스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반 팔아서 현대차 가는 게 나아. 20만 원대.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근데 나는 현대차 가느니 오히려 현대제철이나 현대오토에버나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 있는 거. 그리고 오히려 현대로템이나 현대로템이. 그러니까 근데 현대로템은 이미 4만 5천 원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갖고 지금 5만 7, 8천 원이잖아. 네. 그래서 70%까지 오히려 실전은 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거를 다음 철도, 다원시스라든지 아니면 그 징글징글한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특수건설 동아지질도 난 부산산업 같은 느낌이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 현대차 그룹 정리하고 갈게요. 현대 글로비스가 그래도 선생님 제가 주봉 월봉 체크를 해보니까 근래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상승한 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쪼개갖고 이런 합병 시나리오에 현대 글로비스가 뭐가 될 것 같아.
이게 현대차인지 현대모비스인지 기아인지 아니면 세 개들을 다 합쳐갖고 나누든지 현대중공업 시나리오 같이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매수하기에는 글로비스보다는 모비스라든가 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건설이 나. 현대건설이 낫다. 왜냐면 이제 곧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카드를 쓰겠다는 얘기고 저 삼성동을 건드리겠다는 얘기야 이제. 그거는 금리 인하하면 이제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나는 무조건 7만 원 이상 보거든. 근데 그게 7만 원 볼 때가 저기 삼성동 부지에 50층짜리인가 60층짜리 두 개 딱 섰을 때 같아. 그러면 이게 2032년, 35년 시나리오인데 이게 속도가 내려면 이제 금년 하반기에 IPO가 등장하는 거야. 현대 엔지니어링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장외 거래하는 데가 있을 거야. 네. 38 뭐가 있어? K옥트. 뭐 어떤 든지 간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 엔지니어링을 장외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현대건설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물량을 늘린다든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바닥에 사신 분들은 치고받고 대응하는 거고 4만 원에 물르신 분들은 뭘 대응해? 그래도 사는 거. 선생님 끊었다가 다시 사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4만 원 넘으면 하죠. 그냥 3만 5천 원에서 이번에는 조정이 짧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대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4자 보일 때 하십시오. 치고받고는. 요번에 치고받고는 2만 5천에서 2만 7천 원대 사신 분들만 한정돼서 그거야 편하게 3만 2천 원에서 3만 원 팔아갖고 10%만 조정해도 다시 살 수 있어. 근데 처음 4만 원짜리야. 3만 5천 원 왔어도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산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냥 평가손으로 냅둬갖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 짚어주셨으니까 여기서 약간 파생해서 선생님 우리가 옛날에 건설 3대장 했을 때 현대건설, DLENC 뭐 이렇게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DLENC는 그런 거버넌스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봄직한 게 근데 없나요? 거기도 해외 플랜트가 있는데 내가 그거보다 대우건설을 먼저 하자고 했어. DLENC는 약간 어디가 풀려야 되냐면 중동이 풀려야 돼. 우리보다 중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주택 쪽은 힘들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요새 HD 현대산업개발이 그대로 급락을 했어. 주택은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식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된 회사들 부채비율로 본 것들은 아니야. 그러면 해양 플랜트가 되거나 근데 DLENC랑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해서도 건설 쪽으로 묶이잖아요. 엮이는데 여기도 K 코리아 팀이 엮인 데가 있어. 그 체코 원전에 거기에 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주체로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현대건설이지. DLENC는 요새 뭔가 중동 이란이나 뭔가 여기가 풀려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거버넌스도 지금 가까이에서 대림산업그룹 가만히 DL이 요새 보면 그 중심 그 종로나 이런 데를 건물을 팔아갖고 다 다른 데로 이동하고 뭔가 여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맞아. 서대문에 지은 그 DLENC는 그 건물을 매각하고 마곡으로 간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교통정리 과정이고 아직은 그 뭐라 그럴까 주가관리 시스템의 어떤 발동거는 그런 느낌들이 이런 게 느낌이 들면 이 바닥 선수들의 사모펀드나 창업 사업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조사해도 그쪽은 하나도 흔적이 안 나와. 그럼 DLEN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가만히 있어야겠지.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느니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 더 낫지 단기적으로는. 뭔가 에너지가 들어온 데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삼성물산이 레미안하잖아요. 이제 그거 사자고 그랬지. 차라리 삼성물산이 괜찮다. 억대로 오히려. 근데 이것도 박스야. 음. 11만 원, 15만 원 1년.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매매하고 요번에 한전산업 10,000원대 사갖고 요번에 잘 팔고 좋습니다 하신 분 계시더라고. 오. 억대 이상으로. 한전산업? 삼성물산은 한전산업 매매하는 거 비슷해. 그러니까 굵직하게 사서 네. 30% 먹으면 팔고 다시 사고 하면서 뭔가 박스 전략? 큰 게임은 하지 않아. 삼성물산은 이거는 어떤 논리가 나면 우리 대선의 주인이 생겨야 돼. 건설주가? 왜냐면 SOC 이런 아, 쪽으로 어떻든 힘이 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왜냐면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어. 뭐 좀, 그러니까 그리고 대행책에선 니네들 건드릴 군발 아니야. 그리고 흔들수록 지네들한테 유리해갖고 10대 그룹이 겁먹고 바치기 바빠. 상납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주인이 대통령이 누군가 대정해서 앞서갖고 방파제를 세우든지 뭔가 대신 이렇게 뭔가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대행이란 건 뭐야? 처분만 바라십시오야. 그런데 실제로 처분만 바란다는 상태가 기업 자체에서는 꼭 이렇게 비교하면 모르는데 그룹 총수가 감옥 간 거야. 그거와 같은 상황이다. 그럴 때 밑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잖아. 네. 그때 잘하잖아. 맞아요. 그거 비슷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장이 먹을 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고 요때 또 총수가 없으니까 눈이 뻘가 또 사익 집단들이 요때다 하고 칼 들고 난리치는 그러한 머니게임장을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다른 나라 대비 오히려 수익률이 좋고 먹을 게 지금 많고. 먹을 게 많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3주인데도 다른 어마무시한- 나라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구정 연휴가 더 할 거냐? 이제 여기서 또 스톱하고 짱돌 맞을 구간인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31일 날 더 카룬디시다 라는 환경이 나와야 돼. 그게 나오면 또 우리 그때 금요일 날 또 하잖아. 요 일주일 그렇죠. 방송하고 쉰 다음에 또 금요일 또 만나.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떡하죠, 선생님? 많어. 우리는 쉬는데, 우리 월화수목 쉬고 금요일 하루인데. 미국 시장 서학 투자자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갖고 양자 컴퓨터는 다 파시고, 요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할 때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요거 잠깐 쉬고, 뉴스케일이나 이런 이제, 이게 다 우리나라 쪽이야. SMR. SMR은 우리나라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그게 급등했잖아. 요거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31일 날, 미국 뉴스케일이나 어클럽한 거를 또다시 우리나라 원전에 이제 대장 한전 기술이 그때 치고 나갈 건지, 후발주 갖고 키 맞추기 할 건지. 그래서 요번에 비치로테크나 오클러나 밑에 딴 종목만 권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가려면 한전 기술 하루에 20%씩 하는 장이 나와야 돼. 그럼 한전 기술이 그 무거운 게 20%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 표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현대건설 치고 나갔어. 그런 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근데 뭐 진짜 짓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지. 또 트럼프가 전화해갖고 같이 들어갔죠. 원전 I like it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전 기술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선도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니 미국 들어와. 이거를 누가 결정해? 또 하나 모션같이 전화통을 들고 야 헬프 미 이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나는 김정은 만나고 여기 분위기 잡고 너는 일로 끌고 와서 돈 투자해갖고 SM이나 전력 설비나 해.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다 얼로 뭐. 또 국부가 이동하니까. 원전주 가면 우리나라 갖다 해서 재정 모든 정책 미국 투자야. 이렇게 전략을 쓸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 싱크탱크들이. 그때는 한전 기술이 갑자기 상한가 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마치 체코 원전 때 급등해갖고 그냥 10만 원 가까이 갔을 때. 그게 또 3월 달에 나오는 거야. 2, 3월 달에.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되겠지.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가 급등하면 안 돼. 또 환율 격차가 나와서 틈새를 이용해서 해지들이 요걸 이용해 먹는 게임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약세로 가면 안 되고. 안 돼. 오히려
1,400은 깨야 돼.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 환율 너무 높아져가지고. 1,400은 깨야 돼.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런 게 31일 날 확인될 것 같아. 31일에요. 우리는 팔당인다 돼서 미국 이런 4일이 난 그 어마무시한 4일 같아.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28일, 29일에 FOMC 있고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퀄컴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31일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미국은 애플밖에는 살 게 없어. 애플은 근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중국 시장이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부터 내가 250불 때 다 팔아라. 네. 200불과 220불까지 떨어질 거다. 그때 막 욕하신 분인데 진짜 220불까지 빠졌잖아. 이것 때문에 LG이노텍 신저가 나오잖아. 오히려 XY축, SY축, Z에 딱 애플, LG이노텍, BH 다 폴더폰, 다 PCB 이런 쪽이야. 카메라 모듈. 네. 이게 애플이 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 때리기 둘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브랜드리 비즈니스 이렇게 돼. 그럼 환율이 안정됐다는 얘기야. 요 전략이 푸틴부터 공격한 거야. 우선순위가 그린랜드부터 잡고 자원개발하고 김정은 만들고 그러면서 요 싸움이 스케줄이 우선순위가 선택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폭스콘 때리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현대건설 같이 돼버린 거야. 애플이 큰 수익이 안 나. 220불에서 250불이면 또 땡이야. 그런데 LG노텍은 그게 30% 나온다고. BH는 50% 나온다고. 이런 게 제2의 이런 것들을 31일 날 판단은 뭐야? 싸움이 안 나와야 돼.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정보로 따르면 싸움이 안 나오기보단 조금 확산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화웨이 제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또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통신주들이 상승을 했던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게 또 중국 대륙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갖고 급등했잖아. 그 오이솔루션이나 솔리드니. 그래서 오늘 때려드린 거 아니야. 그리고 화웨이 때리가 안 나와야 여기도 순환이 나오겠지. 근데 갑자기 중국하고 친해지는 거야. 친해져. 갑자기. 생물보안법도 있고 걸려있는 게 많은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다른 데다 두고 관세를 느슨하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지금 통신주가 가려면 파이 때리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싸워야 돼. 그래서 반사익 받아야 돼. 때리게 하면 애플이나 테슬라가 같이 때려 맞아. 그럼 시즌 반격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지. 안 나와야지. 그런데 나오면 통신주는 더 가도 애플이나 테슬라는 죽을 수 있지. 그럼 지수는 급락을 한단 말이야. 통신주 올라가 봤자 전체 지수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이 갈래길이야 다. 여기서 선택에 따라서 한두 달 차이가 어마무시해. 그럼 통신주는 상승을 했을 때 어쨌든 챙기는 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오늘까지 챙겨드렸어. 그 설 연휴까지 좀 지켜보자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설 연휴 전에 수익 난 거 챙기고 좀 지켜보는 게.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RFIC, 오이솔루션, 솔리드 때리라고 한 거 아니야. 50%라도 때리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걸 가장 전략을 제일 많이 보냈단 말이야. 이게 연휴 기간 동안 30 딱 왔는데 와 싸움이 끔찍하고 관세 매기고 보편 관세 나오고 막 난리 쳤습니다. 안 좋게 펼쳐졌다. 그러면 다시 또 시작 들어가서 이제